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분실과 도난이라니. 내가 분명히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내가 범인을 잡게 도와줬고 범인을 잡아왔고 자기가 두드러 팼고 카메라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데 분실과 도난이라니.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말했죠. No, this is stolen. No, this is stolen. 안녕하세요. 인도 대머리 임충경입니다. 대머리 인증. 오늘은 어제 약속한 대로 인도에서 만난 카메라 도난 사건과 그것을 어렵게 찾아냈으나 오히려 손해를 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인도의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는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겐지스강과 정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동시에 크로스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불의 숭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이곳은 또 인도인들에게 신화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시바신이 화가 나서 그의 장인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장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전 우주를 순례하는데 비슈니 신이 바라나시 마니카르니카 가테에 가서 죄를 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보면 성스러운 신들도 죄를 씻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인데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씻기에는 바라나시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인들의 최고의 꿈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바라나시에 가서 죽음을 기다렸다가 바라나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바라나시에서 화장돼 가지고 바라나시 겐지스 강물에 그 죄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끝내고 영원히 천국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바라나시 겐지스 강을 끼고 있는 바라나시는 인도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일단 브라만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 심지어 시크교도들도 이것을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알고 있고, 왜 우리 신라시대 때 보면 왕후 천축국전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인도를 방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나시에 성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인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순례를 하러 밀려들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가 범죄가 발달하기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서울에 예를 들면 소매치기가 어디에서 발달합니까? 번잡하고 촌놈들이 막 올라왔고 어리버리한 곳, 서울역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 많고 들떠있고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게 바로 바라나시거든요. 이 바라나시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저랑 어린이팀을 촬영하러 여자 PD, 등치가 좀 있는 여자 PD분과 또 남자 카메라맨이 왔어요. ENG 카메라, 어깨에다 둘러매는 거.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일주한 거 둘러매고. 일반 카메라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죠. 인도를 한 달간 촬영하는데 이제 마침내 여행 20일째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라나시에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겐지스 강변에서 이제 촬영하는 게 그날의 방송 분량이었어요. 메인가트, 다샤 쇼메트 가트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근데 문시가트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촬영을 하기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이 시작된 거죠. 아이들은 그 계단 밑에 가트 바로 강물에서 얼굴을 씻고 몸을 담그고 아부잡 들고 탁 앉아있으니까 카메라 좋잖아요. 그래서 찍다가 PD가 소리쳤죠. 컷! 끝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PD랑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잠깐 내려놓고 얼굴 좀 씻으러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였죠. 인도를 여행할 때 어떤 경우에도 기중품을 몸에서 분리하면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씻고 딱 올라가니까 ENG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만한 큰 카메라가. 이렇게 큰 건데.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아직 방송 촬영할 일이 1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카메라를 분실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방송을 못 찍어서 날리고, PD하고 카메라맨은 회사의 큰 소중한 장비를 분실했으니 그 사건이 얼마나 크게 번져가겠어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가트 옆에는 명상자대 같은 기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기가 좋은 곳들도 있는데 거기에 현지인들도 몇 명 앉아 있었고, 옆에 순례를 온 사람들도 한 10여 명 앉아 있었고,
아침 구경 나온 사람들도, 구경 나온 동네 애기들도 한 15명 있었어요. 우리는 방송 촬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거리잖아요. 카메라맨이 설령 손을 씻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카메라가 크니까 설마 저걸 도둑 누가 가져가겠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막 자꾸 물어봤어요. 저 입장에서 완전 그때 반흥분 상태였거든요. 누구냐? 누가 훔쳐갔냐? Who is stolen?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동네 애기들은 분명히 왔고 동네 아저씨들도 봤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야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거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아저씨인지, 누구 집 아버지인지. 그리고 아마 그 아저씨들도 자라면서 그런 장난을 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정말 깜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를 물어보면서 Where is the police station? 그리고 폴리스에 갔더니 경찰관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very big 카메라, ENG 카메라를 분실했다, 스톨렌 했다, 빨리 도와주라 그랬더니 인도 경찰들은 사실 뭐 그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This is very big problem. 너희들이 If you don't help me,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I will call Korea Embassy. 사실 잘 통하지 않는 방식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인도 경찰한테 부탁했을 때 들어줄 확률보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간의 문제고 한국의 대사관이 개입할 것이다, 이러면 들어줄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사관에다 전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사관이 너네 정부, 인디아 거버먼트에다가 컴플레인 할 것이다. 그러면 인디아 거버먼트에서 우타르프라데시, 바라나시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중소도시거든요. 우타르프라데시 주지사한테 전화할 것이고, 주지사가 바라나시 경찰서장한테 전화할 것이고, 경찰서장이 이 파출소에 전화할 테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very big problem, 코리아 투 인디아 프로블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이제 그랬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허장성세? 내 뒤에 큰 호랑이 있는 것처럼. 아무튼 경찰들이 2명이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제 호소가 통했죠. 막 달려왔어요. 애기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PD하고 카메라만은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돼 있고, 어린이들도 뭔 일이지?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증인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단다. 그냥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난 리포터 써줄 테니까 한국에 와서 보험 처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머리에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36개라는 중국의 병법서를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13장에 타초 경사라고 풀밭을 흔들어서 풀밭을 두드려 피면 거기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온다는 그 문구가 있어요. 타초 경사, 풀밭을 두드려 뱀을 놀라키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명상자대 좀 높은데, 전망대 같은데 앉아있던 그 뱃사공이 문득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까부터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분명히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들한테 잠깐만, I know, 내가 범인을 안다. 어떤 놈이 우리 카메라를 훔쳐갔는지. 잠깐만. 그리고 경찰들이 그래? 누군데? 그래서 바로 손가락을 가리켰죠. 저기 뱃사공, 저기 앉아있는 저놈이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뱃사공을 쳐다봤어요. 뱃사공도 자기를 쳐다봤어요. 나라고? 깜짝 놀랐죠. 경찰이 뱃사공을 째려보면서 너가 범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뱃사공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 그랬죠. 경찰들이 일단 외국인이 너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니까 경찰서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자 인도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겁을 먹었어요. 나이가 50이 가까운데도. 왜 그러냐면 한국에 생각하면 경찰서에 가서 정당하게 호소하면
잘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인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서 경찰의 힘이 엄청 세거든요. 경찰이 무조건 이 아저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메타작부터 해요. 인도 경찰들은 손에다 스틱을 갖고 다니거든요. 곤봉 한 1.5m, 1.2m짜리. 질서를 어기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노점상들 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이걸 무슨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 두드려 패듯이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보다 경찰의 주먹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아저씨 깜짝 놀랐어요. 아, 경찰서에 가면 나는 얕대는 거다. 그래서 말했죠. 내가 아니야. 골목 안쪽에 사는 누구 집 아들이, 누구 집 둘째 아들이 카메라를 훔쳤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경찰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도둑놈은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경찰서 1km 떨어진 경찰서 가서 경찰 꼬셔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됐으니까 제법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비록 그런 일 가지고 막 그렇게 경찰서는 다 가지만 경찰이 오고 그러다 대부분 끝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는 봤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이 이렇게 뱃사무가 쑥덕쑥덕 하더니 갑자기 경찰이 바빠진 걸 보고 그 도둑놈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도 신나게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신난 건 아니죠. 두려움에 떨면서. 일단 증거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챙겨가지고 담 너머가 강변이었거든요. 강변으로 던져 넣으려고 그 상황에 경찰이 그 집 문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담벼락에서 카메라를 들고 던지려는 것을 그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잡았어요. 그리고 저와 경찰이 경찰서로 갔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인도에서 물건 도둑맞은 다음에 찾아온 사람 있어요?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말을 말아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엄청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었고 막 흥분 상태였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 책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갔더니 이미 얻어맞은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태로 붙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분실로 취급할까? 아니면 도난으로 취급할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분실과 도난이라니. 내가 분명히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내가 범인을 잡게 도와줬고 범인을 잡아왔고 자기가 두드러 팼고 카메라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데 분실과 도난이라니.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말했죠. No, this is stolen. Why? Do you ask me? 너 왜 이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건 스톨렌이잖아. 그랬더니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너 카메라 원하지 않냐고. 그래서 Yes, I want. But why? This is stolen.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냐면, 아, 인도 경찰이 그래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이 젊은 청년을 보호하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인도 법률 체계를 조금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인도 경찰이 뭐 어쩔 수 없다. 너가 그렇게 한다면 서류를 내면서 도난 신고서에다가 사인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사인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당당하게 사인을 잘 했어요. 경찰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할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야, 우리 내일 이제 바라나시 찍었으니까 아그라 타지마할 쪽에 가서 카메라를 촬영해야 돼. 이제 도둑놈 잡았으니까 카메라 줘. 그랬더니 경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사실 저의 목적은 도둑을 잡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야지 방송을 찍으니까. 방송을 찍어야지 저도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또 누구도 PD하고 카메라맨도 살 거 아니에요. 카메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인도 법률 체계는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면 그 도난품을 증거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범죄자 왔는데 언제 재판을 하고 언제 하겠어요. 더군다나 인도는 한번 그 범죄자가 재판을 받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나라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많고 재판관 숫자는 적어가지고 재판 한번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전에 감옥에 있다가 7, 8년 만에 7, 8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법률 체계거든요. 정말 당황했죠. 경찰한테 물어봤어. 이제 우는 소리를 했죠. 야, 이거 너무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저 찢어버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들도 서류 넘버가 있어가지고 이미 사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다 보고 끝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경찰 하는 말이 뭐 정원한다면 직결 심판, 직결 재판 요청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하고 잘 알고 지내던 바라나시 게스트하우스에 주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거든요. 브라반. 그 동네 유지죠.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돈 많이 버는 걸로.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어렵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심판을 요청했어요. 직결 심판을.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에 하루 일정을 미루고 오후에 재판소에 갔죠. 카메라맨하고 PD를 안심시키고. 근데 그때 재판소에 처음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무굴 시대도 아니고 재판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더라고. 시장통보다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시장통엔 사람들이 와그라고 활기차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굉장히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딱 느꼈죠. 아, 인도에서 판사는 정말 높은 직군이구나. 그리고 이제 법정에 들어갔어요. 법정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재판이 내 것뿐만 아니라 직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재판을 그날 못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재판 넘버를 부르고 피고인하고 원고를 불러갖고 뭐라고 하고 다들 조용히 네네 하고 끝나가요. 근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를 불러서 제가 나갔죠. 그런데 판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니까 재판을 최대한 빨리 땡겨주겠다. 한 달 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더라고.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방송을 내일 찍고 10일 후에는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15일 후에는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좀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 큰 소리 외쳤죠. 이건 안 된다. 써.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쓰라 그랬거든요. 선생님, 내가 그때 영어로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도를 매우 좋아한다. 인도는 매우 평화롭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 감동해가지고 인도에 와서 촬영을 하고 인도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왔다. 근데 도둑놈이 우리 카메라를 훔쳐갖고 그 사건 자체도 큰데 판사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카메라를 못 찾아간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실망할 것이다. Korean people very crying. So, your duty, 너의 의무, 너의 다르마, 너의 의무는 카메라를 우리한테 무사히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시바신이 너에게 준 의무다. This is the dharma for you. 그때 정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영어를 섞어가지고 결국은 그 판사를 설득했어요. 옆에 경위가 와서 저를 붙잡고 막 안치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언성을 높여서 제가 강하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다시 들어오더니 오케이 바꿨어요. 판사가 앉아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카메라 돌려주래. 오, 그래? 잘 됐다. 그랬더니 근데 보증금을
$3,000를 낼 수 있겠냐고 그러네.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있으면 꼭 온다는 서약을 하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방송 찍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예스 그랬어요. 땡큐 그랬죠.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박수도 쳤으니까 손해인지 이긴지도 모르고.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방송 촬영 경비 등등으로 가져갔던 $3,000를 데파짓으로 걸고 카메라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재판 날짜가 잡히면 저한테 연락해 주기로 했죠. 근데 재판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한동안 기다렸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이후로도 친구를 가끔 봤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생각엔 혹시나 그 친구가 이 돈을 받아 꿀꺽 해버린 건 아닌지, 데파짓을. 아니 뭐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직도 혹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건지. 아마 그 가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의 아버지가 돈을 쓰고 풀어냈을 거예요. 인도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인도에서는 흔한 말로 살인자도 $1,000? 100만 원 정도 주면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는 말도 있을 때였으니까. 아무튼 그 돈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저에게는 대손실이었죠. 근데 황당한 것은 제가 듣기로 그때 보험 처리를 했다고 들었어요. 방송국에서. 카메라 분실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돈이 나갔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촬영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촬영이 방영이 됐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그 방송 시청률이 낮게 나왔어요. 모닝와이드인가? 아마 프로그램 제목이 그랬을 텐데 5회인가 방송이 됐거든요. 왜냐면 그 전 방송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시청률 때문에 그 방송을 찍으러 간 건데 아무튼 잘 안 나왔어요. 시청률이. 그래서 시청률 잘 나왔다고 보통 방송국 국장님이 불러서 격려해야 되는데 방송국 국장님이 시청률 안 나왔다고 불러서 야단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랬다고요. 인도에서 카메라 분실했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3,000. 지금으로 치면 아마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벌써 15, 16년 전이니까. 다음번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도둑놈을 또 몇 번 더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일명 델리 자와 마스지드 카메라 도난 사건입니다. 구독자 수가 100명 넘어가면 그때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대머리 인증